에이스맨 이바이크 스토리 10번째 얘기를 시작합니다. 자, 10번째 얘기는 이바이크를 타야만 하는 10가지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너무 정확할지 몰라도 하나하나 재밌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얘기는 제가 2018년 자전거 생활 3호로에 기고했던 원고인데요. 당시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바이크 법이 정해지는 해였습니다. 2018년 3월 22일 그날을 기념해서 제가 원고를 적어서 기고했던 내용을 하나둘 풀어봅니다. 자, 이 바이크는 타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. 이 감을 직접 해보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렇다 어떤 맛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타봐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. 타보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10가지를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. 그렇지만 이 바이크를 타보지 못한 사람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. 이 얘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. 자, 전기자전거를 꼭 타야만 하는 이유 10가지를 한 번씩 생각해 보는데요. 10가지를 제가 나름대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. 했을 때 하나 둘 합치면 결국은 일맥상통하게 되는데 첫 번째 얘기입니다. 첫 번째 꼭 타야만 하는 이유. 자, 일반 자전거는 우리가 말하는 자전거는 200년 전부터 개발했지만 운송수단에서 이동수단으로 개발되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자전거가 기상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 같이 덥고 춥고 비 오고 이 사계절이 뚜렷한데요. 사실은 봄, 가을 좋은 조건은 봄, 가을 하면 제가 볼 때는 6개월이 안 됩니다. 자전거 타기 좋은 조건은 한 4, 5개월? 그 나머지는 따지고 보면 별로 좋지 않은 조건들입니다. 근데 이 바이크는 조금 다릅니다. 뭐가 다를까요? 조금 더워도 탈 수 있고 조금 추워도 탈 수 있고 황사가 좀 있어도 탈 수 있고 제가 통계를 내보면요, 일반적인 자전거가 타기 힘든 상황에 한 2배 정도는 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1년 동안 제가 통계를 내보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데 거의 다 합니다. 그렇지만 비 오는 날은 피합니다. 사실 눈 오는 날은 재밌어서 타는데요, 비 오는 날만 잘 라이딩을 하지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, 이 바이크를 꼭 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상 여건의 기후 여건, 주변 외부 여건에서 영향을 덜 받는 것이 전기 자전거입니다.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. 가장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 전기 자전거라고 확신합니다. 자, 요 얘기는 좀 풀어야 되는데요.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운동이 뭘까요?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잘 하지 못하는 운동이 있습니다.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운동은 맨손 체조입니다. 이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기구 없어도 맨손으로 어떻게 운동하면 우리 몸을 골고루 다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운동 방법이 맨손 체조입니다. 자, 맨손 체조가 가장 지구상에서 좋은 운동이긴 한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. 무지 재미가 없습니다. 아무런 흥미 없이 그 몸을 위해서, 몸을 풀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그 맨손 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운동은 제가 생각할 땐 자전거 타기라고 생각합니다. 왜? 자, 걷는 것보다 편하고요. 뛰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편하게 스피드감도 느낄 수 있고, 운동이 안 되느냐? 그러지 않습니다. 운동은 분명히 되는데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거. 맨손 체조가 가장 좋다지만 아무 흥미 없이, 그러니까 의미 없는 3분, 5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전기 자전거 혹은 자전거는 가장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자전거에서 운동도 즐겁지만 전기 자전거는 좀 더 즐겁게, 자전거에서 나오는 그 약간 채워지지 못한 스트레스랑 나머지 어떤 문제점을 전기 자전거 다 해결하기 때문에 가장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전기 자전거를 타는 것이라는 거. 요 얘기도 직접 타봐야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. 안 타보신 분들은 절대로 공감을 못 하실 것입니다. 자, 세 번째 타야만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. 실제로 전기 자전거를 타면요,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. 무슨 얘기냐고? 사실은 전기 자전거를 처음 시작할 때 도입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. 자전거가 최소 한 100만원, 200만원, 심하면 1000만원도 갑니다. 일단 투자는 해야 되고요. 그 투자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느껴지는 그 본인의 즐거움 외에 경제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. 자, 제가 전기 자전거 맨날 얘기할 때 1km 가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적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. 1km 가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1원 정도, 1km 달리는데 1원 먹는 경제학은 전기 자전거가 가장 효율이 좋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 전기 자전거를 탐으로 해서 그 교통비를 줄일 수 있고요,
기름값도 줄일 수 있고 주차비, 자동차 감가상각 이런 거 복합적으로 다 계산하면요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게 일일이 한 개 한 개 계산을 따라올 수는 없지만 실제로 가장 크게 본 나라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그 투자한 금액에 나라에서 인프라 투자하고 자전거 투자한 금액에 수십 뭐 심하면 100배도 더 많은 아웃풋을 거둘 수 있는 게 이 자전거 정책입니다. 그래서 경제적으로 분명히 도움됩니다. 근데 자전거에서 일반 자전거에서 힘들어서 못하는 그런 걸 또 전기 자전거는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가장 그 교통 대체 수단으로서 사용하게 되면 가장 효율적인 이동 수단이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덤으로 얻어지는 건강, 건강해짐으로써 느낄 수 있는 그 누리는 행복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부담 안 되는 거 따지면요 경제적인 그 아웃풋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네 번째 얘기 넘어갑니다. 전기 자전거를 꼭 타야 되는 이유 중에 네 번째 얘기는요. 우리가 그 지구 환경을 많이 생각합니다.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닐도 안 버려야 되고 막 얘기하는데 전기 자전거를 탐으로 해서 지구 환경 보호 운동가가 되는 것입니다. 자, 어떻게?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적은 에너지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자전거는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. 환경에 제약도 있고 더 먼 거리를 갈 수는 없고 이런 부수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전기 자전거를 이용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지구 환경에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을 가장 줄이는 방법이고요. 지구 환경을 가장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자전거를 타는 것이고 전기 자전거를 타는 것입니다. 자, 이게 얼마라고는 계산하기 힘들지만 유럽에서는 실제로 전기 자전거나 자전거를 타면 그 탄 거리만큼 나라에서 페이백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이동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사용하고 자전거를 타면은 내가 별도로 환경운동을 하지 않고 뭐 얘가 저기 후원금을 안 내도 자전거를 타는 거, 전기 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도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운동가가 되는 것입니다. 자, 전기 자전거를 타야 되는 다섯 번째 이유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출퇴근을 하신 분이 꽤 많습니다. 생각보다. 전기 자전거 타시는 분 중에 아주 장거리, 뭐 심지어는 50km 정도도 편도 50km를 출퇴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.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. 출근 시간이 즐겁다.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고 출근 시간이 회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출근하는 동안의 그 즐거움이 상당하다 합니다. 그래서 그 출근 시간 자체가 힘든 스트레스 구간이 아니고 즐거움, 힐링이 된다는 교통수단으로서 사용하지만 그 교통수단 속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겁게 출근해서 출근 시간 자체가 힐링 타임이 된다는 것입니다. 여섯 번째 얘기입니다. 이 바이크는 나이와 신체적인 건강을, 신체적인 체력 지수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.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동호회나 클럽에서 모여서 놀려면 마라톤이나 뭐 이렇게 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체력을 가지거나 비슷한 연배가 많이 모이게 되는데 이 바이크는 그렇지 않습니다. 저희가 2014년도에 회원들하고 같이 한번 10년 전에 설악산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. 전기 자전거로. 자, 제일 젊은 친구가 20살, 군대 가기 전에 20살, 제일 고령은 70세 형님. 20살부터 70, 50세의 그 에이지를 이게 연결해서 같이 10여 명이 서울에서 출발해서 속초까지 가서 껌을 사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. 속초에 껌 사러 가기 프로젝트였는데요. 이게 가능한 게 젊은 친구 체력이 좋으면 배터리 용량을 좀 줄여도 되고요. 70세 형님은 남들보다 배터리를 한 50%를 더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제 주변에 90세 이상 자전거 타는 형님들이 꽤 많습니다. 지금 최고령은 26년생인 98세 어르신도 계시고요. 이게 전기 자전거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나이와 체력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. 젊은 친구들만 자전거 타고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거나 체력이 떨어져도 같이 멀리 갈 수 있다는, 같은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전기 자전거, 이 바이크에는 있습니다. 일곱 번째 얘기입니다. 전기 자전거는 생활의 활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. 자전거를 탐으로써. 자, 어떤 얘기냐면요. 여행을 하거나 뭐 차로 여행하거나 기차 여행, 배로 여행을 하면 다 좋지만 전기 자전거로만 할 수 있는 이 여유가 따로 있습니다. 자전거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유. 가다가 좋은 풍경이 있으면 그 자리에 멈춰서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고, 더 좋은 데서 더 오래 머물 수도 있고, 뭐 별로 안 좋은 곳을 빨리 패스할 수 있는데
일반 자전거나 다른 어떤 교통 수단을 사용하는 것보다 가장 그 생활의 활력소를 얻을 수 있는 힐링이 되고 그 엔돌핀이 쏟아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이동 수단이고 운동 수단이 전기 자전거가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어떤 여행 수단보다 더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이해 안 가신다고요? 일단 한번 타보셔야지 제 얘기가 가슴속에 와 닿을 것입니다. 자, 8번째 얘기입니다. 전기 자전거를 꼭 타야 되는 이유. 자, 전기 자전거는 이동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랬죠? 이동 수단만 되는 게 아니고요. 유럽에서는 이미 많이 활성화됐습니다. 소화물 운송 수단. 실제로 특급 우편이나 이런 실제로 배송 문제. 우리는 택배 시장이 좀 크지만요. 유럽은 이렇게 서류만 보내는 이런 가벼운 물건들, 그리고 실제로 특송 회사들이 오래전부터 이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서 배송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에너지 전략 이런 거 떠나서요,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오래전부터,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전부터 이미 전기 자전거로 특송 업무 이런 그 소화물 배송 이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그냥 그 무거운 짐을 자전거로 타는 건 불가능합니다. 전기 자전거 때문에 가능하고요. 실제로 카고 바이크, 유럽은 대세가 됐습니다. 이 카고 바이크는 슈퍼를 갈 때 가져가기도 하고요. 그 미취학 어린애에게 조그만 어린 자녀들 통학용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. 자동차보다 더 효율적입니다. 가까운 거리를 갈 때 어린이들을 유럽은 꼭 학교를 데려다 줘야 되고 픽업을 해와야 됩니다. 보통 초등학생까지는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, 그렇게 할 때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 카고 바이크에서 어린이를 싣고 다닐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서요, 이렇게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 넓은데 일반 자전거로서는 엄두가 안 나고, 오토바이는 이미 등록이 잘 안 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 카고 바이크나 어린이를 위한 이렇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다목적용 자전거가 이미 생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. 자, 9번째 얘기 들어갑니다. 자전거를 타면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거냐 물어보면 타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. 자전거 타기 가장 힘든 데가 어디냐? 오르막, 어필입니다. 자, 자전거 평지에서 아주 탈만합니다. 내리막은 껌이고요. 너무 즐거운데 이 내리막을 신나게 내려가고 나면 결국은 오르막이 나옵니다. 이 오르막은 자전거로 타기에 가장 그 난감한 코스이긴 합니다. 실제로 오르막이 심하면 끌고 가는 게 낫습니다. 타고 가는 것보다. 그걸 끌어봐라 그러는데요. 이게 가장 올라가기 힘든 게 오르막인데, 이 바이크는 가장 힘들었던 오르막을 해결해 줍니다. 배터리하고 모터가 도와주니까요, 오르막 자체가 평지 타듯이 즐겁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더 많이 타게 되고 더 즐겁게 타게 되고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될 수 있는 것이 이 바이크의 장점입니다. 자, 10번째 얘기입니다. 10번째 얘기는 보통 이 관념을 바꿔야 되는 얘기긴 한데요, 상식적으로 좀 틀린 말이라고도 얘기합니다. 제가 주장하는 얘기긴 한데요, 전기 자전거 오히려 안전합니다.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전기 자전거 그러면 이 바이크는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을 먼저 합니다. 실제로 잘못된 전기 자전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법으로 정해진 2018년 3월 22일 날 전기 자전거 법이 정해졌습니다. 법에서 얘기하는 시속 25km 이하, 페달을 돌려야 되는 파스, 그리고 총 무게 30kg가 넘지 않아야 되고 전압은 48V 이하를 사용해야 된다는 이 법의 테두리 속에 들어온 자전거들은요, 일반 자전거보다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. 왜? 속도가 25km밖에 지원이 안 되고 25km가 넘어나면 모터 지원이 끊깁니다. 그리고 본인이 페달로 가는 건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모든 브레이크랑 타이어랑 이런 것들이 일반 자전거보다 좀 더 보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속도를 25km 정도 유지하니까 더 좋고요. 그리고 왜 안전하다고 얘기하냐면요, 전기 자전거는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잡아서 완전히 속도를 확 죽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가속하는데 힘이 들지 않습니다. 자, 왜 자전거가 더 위험하다고 얘기하냐면 특히 로드요. 속도를 죽이고 다시 고속을 붙이려면 힘이 되니까 코너링이라 어떻게 좀 혼잡한 상황에서 속도를 별로 안 줄이고 통과하려고 최대한 속도를 덜 줄이고 달립니다. 그렇지만 전기 자전거는 상황이 안 좋다 싶으면 완전히 속도를 줄여서 거의 끌다시피 해서 가다가 다시 상황이 좋아지면 가속하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가감속이 편하고 전기 힘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그리고 브레이크도 좀 더 강력하고 타이어도 좀 더 두껍고 조금 무겁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
일반 자전거보다 전기 자전거가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. 틀린 말인지 진짜인지는 직접 한번 타보셔야지 알 수 있고요. 전기 자전거도 세월이 많이 달라졌습니다. 점점 가벼워집니다. 처음 전기 자전거 나올 때 납배터리를 쓴 자전거들은 40kg, 뭐 더 심한 건 50kg도 됐습니다. 그렇지만 리튬이온 배터리가 나오고 점점점 무게를 줄여서 지금은 20kg가 안 되는 전기 자전거도 꽤 많이 있습니다. 10kg대 초반도 나오고요. 그리고 카본을 사용하면 뭐 15kg, 16kg대 MTB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비쌀 뿐이지 아직은 비싸겠지만 전기 자전거도 점점 가벼워지고 있고, 그리고 전기 자전거가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힘든 것들, 가속, 감속 이런 것들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꼭 한번 경험해 보시면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10가지가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로 체험할 수 있는, 즐거움이 될 수 있는, 꼭 타야만 되는 10가지 이유라는 걸 알게 되십니다.